Sanctuary. Sanctuary는 회사법 전문 변호사 및 사밀회계법인 출신 공인회계사, 세무사들이 운영하는 기업 법률 플랫폼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츄어리의 서용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네 번째 에피소드, 친구와 술집 동업 개시 후 종료하면서 투자금 1억 원 전부 회수한 사례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업계약에서 내 투자금 손해 없이 전부 보전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사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보겠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술집 주점 동업을 하기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동업투자금 1억 원을 지급하고 다음과 같은 동업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갑과 을은 1억 원을 갑투자하고 주점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은 갑, 즉 피고가 60%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자인 을은 40%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규정은 구조인데요. 이 동업계약서상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당사자는 계약 해지 가능하고 투자금을 반환받음으로써 동업계약은 종료한다 라고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10조 또한 중요했는데요. 추후 재료비, 인건비, 기타 판매관리비 등 주점 운영 관련 발생 비용을 6조에 기재된 이 6대4의 비율로 부담을 한다. 즉 추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있다면 이 비율로 부담할 의무를 이 제10조를 통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원고는 동업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피고가 수익 배분을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의사표시를 하게 되고요. 이에 대해서 피고는 그 이후에 주점을 단독으로, 원고는 배제된 채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정산 또는 수익금을 배부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거죠. 원고의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주의적으로 우선은 정산금 1억 4천만 원 지급하라. 거기에는 동업 종료로 인한 자녀재산 분배와 그 동업 기간 동안에 배분받지 못한 수익금을 청구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자, 동업 종료 시에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이 있고 매각으로 인한 권리금 1억 3천만 원, 그리고 기타 집기비품 2천만 원, 이렇게 합하면은 동업 종료 시에 남아있는 재산은 2억 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주점 운영을 함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 1억 5천만 원, 이 중에 내 비율만큼 수익 배분 안 했으니 결국은 동업 종료 시의 자녀 재산 2억 원과 운영 기간 동안의 수익금 1억 5천을 합한 3억 5천만 원을 정산 대상 금액으로 보았고요. 거기에 원고 지분 비율 40%를 곱해서 정산금 1억 4천만 원 지급하라 라는 청구를 주의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예비적으로 만약에 주의적 청구가 인정이 안 된다면 적어도 여기 계약서에 구조에 있는 수익 배분을 네가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계약 해지를 했던 것이고, 그러면 이 구조에 따라서 내 투자금 1억 원을 반환받음으로써 동업계약은 종료한다 라는 이 규정에 의하여 투자금 1억 원 반환하라 라는 청구를 예비적으로 했던 거죠. 자, 이에 대해서 피고 항변입니다. 피고 역시 계약서에 근거해서, 자, 10조 여기 보면 추후 재료비, 기타 비용에 대해서 발생 비용 역시도 이 비율대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추가 발생 비용이 식자재 대금 9천만 원을 포함해서 이 항목별로 해서 2억 원이 발생되었고, 여기에 원고 지분 비율 40%, 그러니 원고 비율을 곱하면 8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가 부담해야 된다. 즉, 이 8천만 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자, 이에 대해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즉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지급하라 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그 판단의 내용은,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선은 원고의 동업계약 해지, 탈퇴에 따른 조합 재산의 정산 의무가 피고에게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이와 같이 판단을 했는데요. 중요하죠. 조합관계, 동업관계에 있어서 그중 1인이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당사자 간의 불화 대립으로 곧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그 이후 출자 의무를 이행한 동업자가, 여기에서 원고가 되겠죠. 조합원이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원고는 여기에서 업무를 못하고 나가게 되고 피고가 그 이후에 혼자 운영을 하게 되었어요. 나머지 동업자, 조합원이 업무가 처리되어 온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 청구가 가능하다. 그리고 출자 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서 자기가 출자한 금원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금 배분 반환 원고의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거는 여기에서 수익금이 운영 기간 동안에 1억 5천만 원 발생되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금융거래 정보제출 명령 등 증거를 판단을 해봤을 때 주점 사업의 순이익이 1억 5천만 원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그래서 수익금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의 주장 항변을 받아들여서 1억 5천만 원의 수익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원에서 판단은 어떻게 했죠? 이 조항 구조로 돌아가서 이 구조 여기에서 규정 위반하는 경우 계약 해지하고 투자금 반환 받음으로써 동업계약은 종료한다. 이 규정에 의해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지급하라 라는 판결에 이른 거죠. 만약에 위 조항이 없었다면 원고는 여기에서 주의적인 금액에서 수익금 1억 5천만 원도 인정이 안 됐고 기타 정산 대상 금액도 일부 인정이 많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정산금은 굉장히 금액이 낮아졌고 반대로 재판부는 피고가 이 추가 비용 발생한 거는 또 인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 원고는 받을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구조의 조항에 따라서 피고가 수익금을 배분을 못한 거는 맞기 때문에 일부 안 한 거는 맞기 때문에 계약 해지했고 투자금을 반환받음으로써 1억 원을 반환받음으로써 동업계약 종료한다라고 해서 이 계약에 의해서 원고에게 1억 원 지급하라라는 이 내용으로 판결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자, 만약에 이 소송에서 원고 입장에서는 그 계약서에 동업계약서에 그 구조 조항이 없었다면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중요한 부분은 투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서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제발 동업계약서 작성부터 꼭 하시고요. 구두로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동업정산소송 분쟁은 잘 되었을 때도 일어나지만 대부분 잘 운영이 되지 않아서 손실이 발생되었을 때 이 동업자들 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때 이 동업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 금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동업계약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발 동업계약서를 작성을 꼭 하시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사건에서처럼 본인의 투자금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구 동업계약 해지를 원할 시 동업계약 해지 가능하고 당시 매장이나 상황이나 가치는 무시하며 초기 들어간 투자금의 몇 %라도 이거는 약정하기 나름이죠. 가져감으로써 계약은 해지된다 라고 이렇게 회수 가능 규정을 꼭 동업계약서에 넣는다면 이번 사건에서 이와 같이 설령 사업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투자자 입장에서 이 투자금을 일부 이상은 보전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동업계약서의 작성의 중요성과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동업자 입장에서 그 투자금 회수를 보전하기 위한 방법, 아주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생추어리의 서용진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